빨리 부자 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닥코TV의 닥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빨리 부자 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생각으로 돈을 저는 결코 정말 진정한 부자 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저는 이런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오늘 조금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빨리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제 구독자 이벤트를 했었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도 한두 분 정도 있었고, 또 최근에 유튜브 댓글 그리고 블로그 또 하는데, 블로그에 제가 또 비밀 댓글도 그렇게 달아주신 분도 있고, 제 개인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주로 월세 또 뭐 시세 차익형 투자 뭐 이렇게 월세 수익형 투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했던 방식의 투자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예전에 이런 방법을 했었고, 또 지금 최근에도 이런 방법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조금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시간을 아주 뭐 효율적으로 조금은 단축시킬 수 있겠다, 저와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면서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에게 문의 주셨던 분들 중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들은, 월세 그 30만 원 지형 그 지역에 말이에요. 그 지방의 소형 아파트 그 투자해가지고 언제 그 부자 돼요? 또는 지형 아파트 그 지역에 말이에요. 그 아주 뭐 소형 아파트 있는데 그 전세갭 투자 2년 뒤에 뭐 1,000만 원 올랐다 칩시다. 그거 모아서 언제 뭐 돈 많이 벌겠어요? 올라봤자 또 뭐 얼마나 올리겠어? 또 세월아 내월아 시간이 금인데 언제 그거 해가지고 투자해가 돈 벌겠어요? 빨리 부자 되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시간이 별로 없고요. 지금 또 시간이 내가 늦었고,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것 자체고 내 나이가 많이 늦었기 때문에 빨리 좀 이렇게 좀 내 자산을 빨리 늘어날 수 있는, 또 빨리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월세도 뭐 한 방에 뭐 1년 안에 막 한 300만 원, 500만 원 팍 그냥 벌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죠, 여러분들. 제 기준에는 여러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죠. 아니, 너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1년 안에 뭐 얼마를 벌었다, 뭐 3년 안에 뭐 월세 얼마를 벌었다, 분양권 투자해가지고 뭐 10년 안에 뭐 몇십억을 벌었네, 뭐 경매를 해가지고 뭐 1년 안에 뭐 몇백만 원을 월세를 받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말이야. 너는 왜 없다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채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가 하지 못한 그런 것도,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또 이렇게 또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제가 그냥 사람 사는 뭐 직장인의 신분, 또 저처럼 자영업자 신분, 계속적으로 어떤 한 모르게 업무 지역에 계속적으로 내가 몰릴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투자 공부를 하고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는 방법, 또 내가 계속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종잣돈을 통해가지고 내가 1년에 한두 채씩만 현실적으로 계속적으로 내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라고, 현실적인 방법인 거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정말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고, 상당히 어렵고 100명 중에 한두 명, 또 10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그렇게 그런 확률에 내가 베팅하는 것보다는, 너도 할 수 있네? 저 사람도 저렇게 했는데 1년에 한두 채씩 투자 못할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고, 확률이 좀 더 높은 투자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일반적인 저처럼 직장인이었던 분들, 또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1년에 벌어들일 수 있고 내가 적금할 수 있는 돈이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내가 회사 다니면서 적금을 막 한 달에 500만 원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거의 국소수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모으고 적금해가지고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모으고, 내가 돈이 부족하다면 대출을 통해가지고, 또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을 통해서 그것을 종잣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자. 그것이 가장 그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계속적으로 또 돈을 모으고, 또 내가 샀던 부동산 통해서 시세 차익형 투자, 나중에 뭐 이렇게 돈이 돌아오면 다시 그 차익분을 통해서 또 투자를 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현실적으로 좋지 않겠는가, 또 이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저렇게 보통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가 여쭤봤죠. 어떻게 그런 생각 하셨어요? 어떻게 뭐 그렇게 투자를 한 방에 이렇게 확 그냥 크게 막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어요? 물어보니까, 투자 경력이 사실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 또는 경력이 상당히 짧다거나, 심지어 투자를 아예 안 하신 분들, 또는 했는데 최근에 본인이 했는데 정말 분양권 투자 어떻게 잘 했습니다. 어떻게 뭐 본인이 투자를 그런 현장을 분석해서 한 것이 아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누가 해보라 해가지고 했는데 덜컥 당첨이 됐는데, 정말 운이 좋고 시기를 잘 만나가지고 1년 뒤에 보니까 분양권 1억이 피가 올랐네. 그렇게 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1억이 올랐네. 내가 정말 힘들게 직장생활 했는데 말이야, 꼴랑 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는 것도 힘든데 1억을 내가 벌었어? 세금 내기 전이죠. 하여튼간에 1억을 벌었는데, 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직장생활이. 와, 내가 전업 투자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쪼달리는 시간 깨서 뭐 이렇게 쫑쫑씩 해가지고
그 매물 보고 말이야. 이게 투자 분석했는데, 물론 본인 그 전에 공부도 별로 안 했으면서 말이죠. 내가 전업 투자하면 말이야. 내가 아침부터 막 밤늦게까지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역 분석하고 책도 보고 현장 왔다 갔다 하면 1억 버는 건 뭐 시간 문제겠는데? 2억 3억 뭐 1년에 우습게 벌지 않을까? 착각에 빠지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한두 번 정도는 어떻게 운이 좋고 시기가 잘 맞아야 될 수 있지만, 이것이 3년, 뭐 5년, 10년 계속적으로 내가 올바른 투자, 계속적으로 내가 수익이 나는 투자, 이기는 투자 가능할까? 저는 힘들다고 본다는 거죠. 내가 내 공간, 내 지식간, 이런 뭐 아무것도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한두 번 정도 그냥 운이 좋게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전업 투자해가지고 내가 잘 될 것이야? 한 방에 뭔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이죠. 저 또한 이제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영상, 제가 첫 투자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2011년도 첫 투자를 제가 그 대구에 5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5층. 엘리베이터 없는 5층짜리 아파트 아시죠? 그 중에 3층 아파트를 제가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매매가는 6,950만 원. 원래 7천 얼마 했는데 조금 이제 매매가 조정해달라 해서 6,950만 원에 사가지고 5,300인가 하여튼 갭이 1,50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걸 첫 투자를, 그 아파트, 소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죠. 그 아파트 투자해서 1년인가 2년 뒤에 매도를 해서 한 1,000만 원 조금 더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둬가지고, 그것이 저의 첫 투자였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 투자 종잣돈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매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제가 아주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거 안 돼. 안 돼. 그냥 내 있는 돈으로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을 그 전세로 얻고 나서 있는 돈이 그쪽가 다 깨고 나서도 그 돈밖에 없었다. 1,000얼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했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처음부터 몇 억 벌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분양권 투자를 해가지고, 또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한 것이 그만큼 리스크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아까 말처럼 그냥 운이 좋게 그냥 누가 하라 해가지고 한 분도 있겠지만, 정말 투자를 열심히 해서 꾸준히 하신 분들 중에 정말 그 분양권 투자, 또는 저도 하고 있지만, 또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분들 있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초반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요즘에 높죠. 그런 비용이. 그분들은 그 리스크가 컸죠. 시간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금액적인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전국에 저런 현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또 그런 현장을 찾기 위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겠냐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무조건 또 100%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무조건 될 거야.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오를 거야. 또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또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또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금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다고 보거든요.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 내가 현금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투자를 여러분들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그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최소한 3년 4년 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은 몇 년 걸릴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리스크를 또한 안고 싶지 않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내가 돈은 많이 투자 안 하고 싶고, 또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싶고, 그냥 1년 만에 그냥 팡 터지는, 그냥 무조건 팍 터지는 그런 투자를 하고 싶은 게 욕심이란 말인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분들에게 말씀드려보면, 해당 지역을 막 그렇게 절실할 만큼 수집봉 왔다 갔다 하면서 현상 분석을 했냐? 재개발, 재건축도 분양권 긴 시간 동안 해당 지역 분석했냐? 공부했냐? 임장했냐? 현장 부동산 소장님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기록해서 막 정리해놓은 게 있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만 그냥 카더라. 저기 투자하면 뭐 오를 것 같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 저기 하면 되나요? 또는 지금 저기 하면 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저기 하면 되나요? 지금 요즘에 저기를 뜬다는데 저기 하면 되나요? 분양권 줍줍 이런 거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이것도 너무 확률이 낮잖아요, 여러분. 로또입니다, 로또. 수십만 분의 1, 요즘에 보니까 수백은 기본이고 수천 대 1. 여러분들, 여기에 확률을 거는 게 맞을까요? 저는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현재 시점에는 맞다고 본다는 거죠. 동시에 이것이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소비지출 통제. 이것이 내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투자해야지, 모아야지, 이것으로 하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내가 일단 소비지출 통제해서 선 적금 하든지 선 예금 하든지 해서 돈을 모아두고 나서 그 나머지 돈으로 소비지출하고 생활비 쓰시고, 동시에 해야 될 것이 투자 공부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같이. 그래서 1년에 한두 채씩만 꾸준하게 내 자산을 늘리는, 샀다 팔았다 이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오래갈, 평생 동안 보유한다고 생각한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내 자산을 늘려가는 구조. 이것이 부동산은 내 시간, 계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을 먹고 계속적으로 힘이 커지고 자라나는 이런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최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500만 원 그런 갭 아파트, 아주 소형 아파트, 아주 오래된 엘리베이터도 없던 5층에 3층의 아파트를 첫 투자하면서, 물론 돈도 없었거니와 내공도 그때는 별로 없었겠죠. 10년 전보다 말씀드리죠. 그때 당시에 10년이 지나고 현 시점에
계속적으로 내가 그래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보다는 자산이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한번 돌아본다는 거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실패했던 것도 있고 성공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했고 계속적으로 소비지출 통제해가지고 내 투자 종자들을 만들었고 계속적으로 내가 투자 공부에 게을리지 않았고 1년에 최소 한두 채씩은 꾸준하게 현실적인 투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 자산을 팔지 않고 늘려가는 구조를 가져가면서 지금까지의 제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한번 고백 아닌 고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꾸준하게 열심히 일반 투자자가 오랫동안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이 바로 꾸준하게 열심히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될까? 내가 하나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런데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런 너무 뭐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허황된 꿈을 가지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은 또 댓글이라든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분께 또 드릴 말씀이기도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한 번쯤 한번 나를 돌아보자. 내가 지금 장기적으로 나의 어떤 투자 플랜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께 그런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더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오늘 도움되셨습니까? 영상 도움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